쇼팽의 사랑은 왜 가슴 아플까? 보석의 운명. 쇼팽은 폴란드가 열강에 의해 찢기고 분할되던 비극적인 시대에 태어났다. 정교하게 세공된 보석인 신금의 기운을 타고난다. 보석은 흐르는 물에 씻겨야 빛이 나기에 그는 늘 임수를 갈구한다. 그의 사랑은 늘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면서도 결국 상처받는 보석의 운명을 닮아 있다. 쇼팽의 음악은 피아노의 시라고 불리지만 그 시구에는 늘 가슴 아픈 상실의 눈물이 고여 있다. 그의 삶은 뜨거운 화의 대운, 즉 혹독한 정년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인프피가 꿈꾼 우아한 세계. 쇼팽의 성격은 차분하고 낭만적이며 내적 신념이 깊은 이상주의자 인프피였다. 그의 주 기능인 내향 감정은 가슴 속에 넘쳐나는 영감을 자신만의 정교한 세계로 정립했다. 그는 현실의 투박한 사랑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거르고 정제된 우아하고 순수한 세계를 꿈꿨다. 부기능인 외향직관은 그를 끊임없이 신선하고 기발한 음악적 아이디어로 이끌었다. 1827년 운명의 여름 소서 무렵 탄생한 돈조 반니 변주곡은 천재적 서정성을 발현했다. 첫사랑의 상실. 쇼팽은 스스로를 지탱하기엔 너무나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열등 기능인 외향사고는 이를 추진하거나 행동에 나서는 것을 가로막았다. 1830년 폴란드가 혁명의 열기에 휩싸였을 때 그는 끝까지 조국에 남으려 고집했다. 결국 주변의 설득에 떠밀려 파리로 향하게 된다. 쇼팽은 사랑하는 여인 콘스탄치아에게 고백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떠난다. 1831년 작곡된 에티드 3번 이별의 곡은 바로 그 상실의 기록이다. 아련한 선율 속에 콘스탄치아에 대한 그리움을 감춘다. 쇼팽은 악절의 레가토와 프레이징으로 자신의 시린 속마음을 가린다.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뒤 완성되는 슬픈 음악적 진료였다. 조르주 상드. 조국 폴란드의 멸망과 타국에서의 망명 생활은 쇼팽에게 피할 수 없는 정년의 불꽃이다. 쇼팽은 운명의 가을 입추를 맞이한다. 파리 살롱의 낭만을 깨운 쇼팽은 리스트의 소개로 조르주 상드를 만난다. 파리 사교계의 조르주 상드는 쇼팽에게 강렬한 생명력이다. 하지만 쇼팽은 폐를 관할하는 금기를 화기가 극하는 영향으로 폐렴과 천식에 시달린다. 1838년 상드와 함께 지중해 마요르카 섬으로 요양을 떠난다. 상드의 헌신적 간호 속에 창작열을 불태우며 24개의 전주곡을 써나간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에서 영감을 얻은 쇼팽은 자유롭고 산뜻한 명곡들을 쏟아낸다. 상드의 고향 노앙. 쇼팽은 마요르카 섬의 절박한 시기를 벗어난다. 1839년 운명의 가을 추분에 이른다. 조르주 상드의 고향 노앙에서 안정을 찾자 겨울은 파리에서 연주회를 연다. 여름은 녹음이 우거진 노앙에서 작곡을 하며 보낸다. 쇼팽은 1842년 스케르초 4번을 완성한다. 슬라브적 색채를 선율에 담아 소나타와 변주를 결합시켜 슬라브인의 질곡과 고통을 대의법적으로 조우시킨다. 4개의 스케르초 중 유일하게 밝고 우아하다. 태양을 잃은 보석. 1844년 바르샤바에서 부친의 부고 소식이 날아온다. 병세마저 악화되자 쇼팽은 조르주 상드에 대한 사랑을 뒤로한 채 바흐에 대한 기억들을 취한다. 대의법적 고전 양식을 충실히 따르며 바흐의 영감에 몰입한 쇼팽은 바흐가 되고 바흐는 쇼팽이 된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연주회에 참여해 피아노 소나타 비단조가 탄생하는 순간을 지켜본다. 태양을 잃은 보석은 다시 차가운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다. 운명의 겨울 소설. 쇼팽은 마들렌 성당에서 모차르트의 레퀴엠 선율을 타고 우아하고 순수한 세계에 오른다.